앞서 배웠던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이제 딜리버리, 우리의 발표 전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잘 만들어진 피칭덱을 이제 잘 발표하는 일, 역시 전달하는 것 역시 중요하겠죠. 전달의 핵심은 강조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나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잘 강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피치 기법 중에 하나죠. 강조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조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높임, 낮춤, 그 다음에 포즈, 느림. 이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자, 높임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높임, 말 그대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성량을 높여주셔도 좋고요. 목소리의 톤 자체를 높여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눌러서 방점을 찍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문장을 어디에다가 강하게 높여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용 자체가, 의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스타트업계의 유니콘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뜻이죠? 나 혼자 아니고요. 너 혼자 되는 건 더 싫고요. 우리 다 같이. 우리는 스타트업계 유니콘이 되고 싶습니다죠. 네, 하나 더. 자, 우리는 스타트업계의 유니콘이 되고 싶습니다. 자, 이건 뭐죠? 우리는 뭐 식품업계, 자동차 업계 아니고요. 스타트업계, 이 스타트업계의 유니콘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는 스타트업계의 유니콘이 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에 방점을 찍으니까 뭐가 되죠? 우리는 스타트업계의 병아리 아니고요. 데카콘까지는 아니고요. 유니콘이 일단 되고 싶습니다. 유니콘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뜻이 달라집니다. 의도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을 하려면 이런 방점을 찍는 강조법이 필수입니다. 이때 효과적인 것이 바로 지금 설명드린 높임 강조. 네, 높여주세요. 반대로 그럼 낮춤이 있겠죠. 낮춤 강조는 말 그대로 성량을 작게, 톤을 작게, 목소리의 크기를 작게 해주면요. 저절로 이거 뭐 안 좋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혹은 귀 기울여서 더 듣게 됩니다. 사람들의 몰입을 더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낮춤 강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강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의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잠재 경제 성장률 및 실질 임금 소득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표정도 약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느낌으로 같이 해주면서 그러면서 톤을 낮춰주시면 직감적으로 느끼죠. 안 좋은 얘기 하는구나. 저 부분은 뭔가 안 좋은 그런 느낌이 와. 뭔지 모르겠지만 안 좋아. 그렇습니다. 문제 상황을 짚는다든지 페인 포인트, 즉 프라블럼을 짚는 구간에서 이런 안 좋은, 우리가 톤을 확 다운시켜서 안 좋다라는 인식을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포즈 강조도 있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띄어쓰기, 우리 쉼을 주시는 건데요. 보통 대표님들이 문장이 있으면 그걸 줄줄줄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보내실 물건의 사진을 찍어서 픽업 시간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턴박스 전문가들이 찾아가서 직접 안전하게 포장한 후에 신속하게 발송해드립니다. 자, 뜻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었는지, 어떤 의도를 전달하고 싶은지가 좀 덜 드러나죠. 자, 포즈, 띄어쓰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은 보내실 물건의 사진을 찍어서 픽업 시간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턴박스 전문가들이 찾아가서 직접 안전하게 포장한 후에 신속하게 발송해드립니다. 자, 띄어쓰기 하나만 넣었는데, 포즈 하나만 중간중간 두었는데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우리의 전달력은 이런 띄어쓰기, 포즈에서 나옵니다. 반드시 이 포즈를 해주시는데요. 이 띄어쓰기, 포즈는요. 언제 넣느냐? 그렇죠. 우리가 스크립트를 정리하실 때 한 번씩 표시해 두시고 그걸 계속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조금 전 픽업 시간만 이라는 부분은 제가 다른 강조법을 썼죠. 바로 느림 강조입니다. 천천히 짚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톤 잘 못 올리겠고요. 낮추는 것도 조금 어렵고요.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 포즈와 느림 강조를 조금 많이 쓰시면 좋아요. 톤에 어떤 변주가 없어도 그래도 강조하는 부분이 좀 명확하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짚어주는 구간. 자, 휘발유 평균값이 전주보다 리터당 22.1원이 올랐습니다. 천천히 짚어주는 것들. 그리고 이건 발표자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뭔가 빨리 말하기에 어려운 단어들, 숫자, 인명, 지명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듣는 사람에게도 명확하게 선명하게 와닿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다 보면 또 하나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비교입니다. 자, 비교라는 건 말 그대로예요.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죠. 우리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빨라요. 우리 뭐 2단계면 충분합니다. 이런 멘트만 해서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저 아이템이 진짜 좋은 게 맞아? 아, 저 2단계가 진짜 빠른 게 맞아? 편한 게 맞아? 이런 생각이 청중에게 들겠죠? 자, 기준점을 잡아서 비교를 해주시는 겁니다. 경쟁사는 8단계를 거쳐야만 했는데요. 저희는 2단계면 충분합니다. 자, 저희는 33달러면 충분합니다. 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쟁사는 118달러 평균적으로 그 정도의 비용을 써야 했는데요. 저희는 4분의 1로 줄였습니다. 33달러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장점을 설명하실 때 기준점을 잡아서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스파크랩 데모데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데모데이의 영상들을 보시면서 다른 곳은 비교 포인트를 어떻게 짚고 있는지를 보셔서 저희 거에 또 대입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외에도 비유도 한번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개념들을 설명해야 할 때, 생소한 개념들을 설명해야 할 때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쉽고 빠르게 설명하는 방법, 바로 비유입니다. NPWT라는 어떤 이론이 있다고 칠게요. 자, 이 이론은요, VEGF라는 항체, 혈관 내피 성장 인자를 가지고 항체를 형성하는 걸 돕고 혈관의 어떤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입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이런 어떤 어려운 개념들을 계속 열심히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쉽게 이미지화 시키셔서, 우리 한의원에 가면 부항 떠보셨죠? 부항 뜨면 어떻죠? 그 자리에 압력이 올라오면서 나쁜 피들 싹 빠져나가고 회복되죠. 잇몸에다 부항 뜨는 게 바로 NPW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어떤 쉬운, 한의원에서 부항 뜨는 그 기술, 내 잇몸에다가 그걸 똑같이 한다는 거구나, 이 정도만 알려주고 가셔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유적인 기법을 활용하시면 머릿속에 이미지화돼서 조금 더 빠르게 각인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문화예술적인 아이템을 설명하실 때 이 아이템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잘 공감할 수 있도록 사례를 많이 들어주세요. 경쟁사의 사례, 해외의 사례, 롤모델의 사례, 우리가 있었던 어떤 경험의 사례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라는 이 표현을 쓰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청중의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저도 오늘 다양한 사례를 조금 많이 말씀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습관을 조금 가지시면 좋고요. 이걸 어디다가 특히나 많이 쓰시면 좋냐면, 우리 Q&A 하실 때, 질의응답을 받으셨을 때, 이제 답변을 하실 때 이런 예시를 많이 들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예시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무대에서 발표를 하셔야 할 텐데, 우리 비언어적인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무대에 섰을 때 앞서 말씀드린 스토리텔링 그리고 스피치를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지는 우리 발표자의 애티튜드를 잘 잡아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발표자의 어떤 아이덴티티까지 함께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의 기본적인 위치는요, 발표를 하실 때 명치와 배꼽 사이에 올려두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넥타이 끝선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허리 벨트 라인에 손을 올려놓는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레이저는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레이저 버튼을 누르다 보면 우리가 저절로 앞장 뒷장으로 막 넘어가는 버튼까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 레이저를 쓰게 되면 레이저를 자꾸 돌리게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조금 산만한 느낌, 노이즈를 주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손으로 조금 더 짚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표정 중요하죠. 이제 우리 마스크를 벗고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발표를 할 때 뭐 약간 마이크를 주어져서 여기다 마이크를 끼고 한다던가 혹은 이 표정이 전부 드러나는 상태로 발표하는 경우가 꽤 많아지셨는데 표정, 시선 신경 써 주시고요. 제스처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조금 더 열린 제스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스처를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면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바로 동선인데요. 동선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동선 처리 혹은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동선 처리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건요. 조금 더 어떤 화면의 전환이 있을 때에 왔다 갔다 하시면 좋고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우리가 어떤 강조, 우리의 뜻을 강조하실 때, 즉 오프닝과 클로징, 시작하실 때와 끝날 때 조금 더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내 뜻을 우리의 핵심 메시지를 조금 더 강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이제 발표 자리, 무대에 서실 텐데요.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하나만 강조 드릴게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배웠던 이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모두 다 이제 적어두시고 적용해 보신 다음에 이것들을 시간을 맞추어서 연습을 해 보신다면 그러면 좋은 성과가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